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월세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받으면 1,200만 원이 임대소득이잖아요. 그죠? 전세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또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 임대소득세 관련해서 설명을 할 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아쉽다, 뭐 이 혜택은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아쉽다, 연장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연장이 실제로 됐습니다. 연장이 실제로 됐는데 조금 짜게 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화끈하게 주지는 않고 조금 약하게 바뀌었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일단 개정안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면적과 가액 기준을 인하하겠다는 게 세법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현행은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들은 올해까지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그냥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여야지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인 주택들만 이제 빼주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즉 소형주택의 범위가 더 소형으로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3년 더 연장을 해주겠다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뭔 소린지 이렇게 좀 그러실 거예요. 그죠? 저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는데?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래서 자, 요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주택임대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어떻게 계산합니까? 즉 내가 전세를 받든 월세를 받든 걔를 임대소득으로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면 그대로 임대소득입니다. 그죠? 자, 근데 전세는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았지만 세입자가 나갈 때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내 소득이라고 다 볼 수는 없겠죠? 전세보증금이 3억이라고 내가 1년에 3억 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자 상당액만 임대소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바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즉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시면 비소형 주택의 임대보증금 합, 즉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전세 물건들의 보증금을 다 합치라는 겁니다. 다 합치는데 비소형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소형주택은 빼고 비소형주택, 작은 건 빼고 네가 가진 것 중에서 큰 주택만 보증금을 다 합쳐서 거기서 3억을 빼고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60%를 곱하고 거기서 이자 상당액을 올해 기준으로 연 1.8%를 곱하면 간주임대료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눈앞에서 딱 보이는데.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전세 보증금 합계가 한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내가 8억? 8억이세요? 네. 8억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8억. 자, 8억 보증금 합계가 8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일단 그거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8억이 전부 다 작은 주택은 아니고 큰 주택이라면 여기서 3억을 뺍니다. 3억을 빼고요. 5억이 되죠.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그러면 3억이 되네요. 여기서 다시 1.8%를 곱해야죠. 그러면 540만 원. 8억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1년 임대소득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540만 원이 나왔죠? 540만 원이 나왔죠? 그러면 540만 원이 나왔는데 540만 원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죠, 지금? 요 구간에 들어가죠?
요 구간에 들어가죠? 네. 그러면 저분은 미등록하셨으면 세금 내야 되고 등록하셨으면 세금 안 내도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임대소득이 540만 원이잖아요. 540만 원이니까 400만 원에서 임대소득 월세 더하기 간주임대료가 400에서 1333만 원 사이면 임대사부터 미등록하신 분들은 세금 내고 등록하신 분들은 세금 과세채 내고 이해되시죠 이제? 네.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제가 왜 알려드렸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네. 근데 그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 소형주택은 빼줬어요. 근데 그 소형주택 기준이 뭐였냐면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어요. 근데 그걸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부에서 혜택을 더 줬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래 올해까지였어요.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40제곱미터든 60제곱미터든 내년부터는 원래 다 합쳤어야 되는 건데 기한을 연장을 해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신에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전세로만 임대 시에 등록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전세로만 임대를 했을 때 등록을 하면 여기까지는 비과세고 미등록하면 여기까지는 비과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자, 똑같이 계산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등록했을 때 15억 3,456만 7,870원까지 비과세라고 적어놨죠. 자, 저분은 8억이었지만 저는 15억 3,456만 7,870원 보증금 합계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 보증금 합계가 이렇게 비소형 주택입니다. 다. 보증금 합계는 이렇게 됐는데 그럼 여기서 똑같이 할 겁니다. 3억 원을 뺍니다. 300, 000, 000 빼고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곱하고 또 여기서 이자 상당의 연 1.8%를 곱할 겁니다. 1.018 그러니까 1333만 3332.996원이 나왔네요. 제가 이걸 왜 계산했을까요? 자, 1333만 원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 보세요. 1333만 원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비과세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월세는 받지 않고 전세로만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 보증금 합계가 15억 3천 어쩌고까지는 세금을 낸다는 겁니까? 안 낸다는 겁니까? 안 낸다. 이제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등록 시에는 얼마냐면 6억 7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차이가 많이 나게 됐죠? 실제로? 그죠? 그래서 미등록 하시게 되면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6억 7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안 내시는 거고 내가 쉽게 말해서 전세 4억짜리를 2개를 주고 있으면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4억에 2채를 놓고 있으면 낼 세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여기서 제 계획은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아니죠. 있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계획이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면 다음 내용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아마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유리하시겠네요. 소형주택, 즉 공시가격 2억도 안 되고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여러 채 임대를 놓고 계신 분들은 되게 유리하시네요. 그죠? 앞으로 임대소득 계속 걱정 안 해도 되니까 2021년까지는 적어도. 그죠? 거기서 또 연장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그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어쨌든 그죠? 어쨌든 나는 뭐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많이 뭐 짓는 뭐 빌라나 뭐 이런 것들 소형주택 아니면 소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걔가 공시가격도 2억이 안 되고 40제곱미터 전용이 40제곱미터 이하면 뭐 10채를 임대 놓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뭐 전세 보증금이 또 시세가 높아. 그래서 3억에 뭐 10채씩 이렇게 임대 놓는다고 해도 임대소득세는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그죠? 보증금 합계가 30억이어도 다 빼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쨌든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임대주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가서. 자, 제가 방금 전에 그러면 뭐 4억짜리 두 채를 이렇게 임대를 놓으시면은 뭐 여쭤봤는데 계획대로 안 됐다고 했죠. 제가 그 왜 무슨 얘기인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를 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표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복잡하죠. 그죠?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표를 들이밀고 막 얘기를 설명을 하니까 복잡하실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주택이 한 채신 분들, 내가 사는 주택 한 채 혹은 나는 전세 살고 내가 전세 주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다.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내실 건 없습니다. 주택도 한 채 있는데 뭐 전세 좀 줬다고 임대소득세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낼 건 없지만 다만 그 주택이 나는 전세 살고 내가 전세 주고 있는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을 넘는 주택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주택이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그때는 임대소득세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9억을 초과하고 월세를 200만 원씩 받고 있다. 임대소득이 2,400만 원이죠? 그러면 2,400만 원이 2천만 원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종합과세가 돼서 세금을 내야 되고 월세를 100만 원씩 받고 있다. 그럼 1,200만 원이죠? 그러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이 안 되면 주택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택 보유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고 뭐 강남에 내가 거주를 한 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산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걔는 전세를 줬다. 혹은 월세를 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전세로만 주고 있으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겁니다. 내가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4억에 비소형주택, 즉 다시 말해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4억에 두 채를 주고 있다. 그렇더라도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네, 비과세고 전세로만 주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월세를 받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전세를 놓고 있고 한 채는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임대소득 계산을 해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무조건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주택자까지는 임대소득이 걱정되시면 월세를 안 받아야겠네요. 그죠? 근데 월세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아까 그 구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00, 1333만 원, 2천만 원. 어쨌든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시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이라도 그 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주택에 해당이 되면 전세 보증금은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는다고요. 간주임대로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소형주택의 기준이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60제곱미터에서 3억 이하가 아니라 40제곱미터에서 2억 이하로. 그게 2억이 공시가격입니다. 네, 공시가격. 전세 보증금이 2억 넘어도 상관없죠. 네, 공시가격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확인하는 순간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시행했던 사업지 공시가격을 확인해 봤습니다. 용산의 용문동의 다세대 주택 투룸 빌라 공시가격이 1억 5천이더라고요. 물론 여기선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성수동 1억 4천 몇백만 원? 뭐 이렇더라고요. 전용 29제곱미터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비과세 받으시겠네요. 축하드리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소형주택이 아니라 비소형주택이면 전세든 월세는 어쨌든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서 종합과세냐 분리과세냐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수업 시작 전에 말씀을 하셨죠. 내가 뭐 주택이 한 채인데 전세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세금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정부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뭔가 이렇게 착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상식적인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들고요. 자, 굉장히 내용이 재미가 없죠. 그죠? 네, 재미가 굉장히 없어요. 대표님 강의를 듣거나 뭐 부대표님 강의를 들을 때보다 훨씬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죠? 네, 표정들이 굉장히 굳어지셨고, 저 사람이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빨리 대표님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재밌는 내용을 하나 하고 달래드려야겠네요.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이 1세대 범위 명확화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 가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기서 내가 투자를 잘 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하나, 내 앞으로 하나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터졌어요. 양도 차익이 10억씩 났어. 그런데 얘를 팔려고 하니까 2주택자라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대. 그래서 남편이랑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혼해서 1주택자로 해가지고 비과세 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용이 있으신 분? 아직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정의롭네요. 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1세대 1주택 판단을 할 때 내가 가진 주택도 포함이 되고 배우자 주택도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한 채, 배우자가 한 채 가지고 있어도 2주택자라서 중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 서류상으로만 이혼해 이러고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정부에서 챙기겠다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자, 그리고 크게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의 어떤 혜택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에 확실하게 좀 명시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 양도세 100% 세액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무슨 혜택이냐면, 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즉 8년짜리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고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시면 그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100% 세액 감면을 해주는 놀라운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까지고요. 18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시고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혜택입니다. 즉 한시적인 혜택이고요. 올해까지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사업 등록하고 8년짜리로 등록한 다음에 10년 뒤에 2028년에 그 주택을 파시면 양도세를 100% 깎아준다고 합니다. 혜택이 굉장히 큰 혜택이죠. 물론 당연히 그 중간에 내가 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의무를 다 지켜야 하겠지만 양도 차익이 많이 난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죠. 요건들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셔야 되고요. 등록 후에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중간에 임대가 끊기시면 안 돼요. 자, 주택이 멸실될 경우에는 세법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질문에 답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복잡해지는데요. 어쨌든 멸실이 돼버리면 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상으로는 주택임대사업 자체가 이제 말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 내가 말소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법상으로는 그런데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멸실되고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새로 생겼죠. 그러면 그 아파트를 다시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 이어가서 그 기간을 다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죠? 자, 그래서 기존 주택은 상관없으시죠? 기존 주택은 여기 요 요건을 잘 보셔야죠.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기존에 내가 들고 있고
취득한 지 3개월이 지나버린 주택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신규로 취득하면서 이 혜택이 왜 생겼느냐? 신규로 취득하면서 바로 8년짜리로 등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4년이 훨씬 짧으니까. 그러니까 야 8년짜리로 한번 해봐.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라고 해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취득하면서 바로 8년짜리로 등록하면 이런 혜택을 줄게 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올해까지고요. 얘는 면적 요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즉, 뭐 30평대 아파트까지도 가능한 범위에 들어갑니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도 준수해야 됩니다. 5%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지만 어쨌든 2년 계약하시면 2년에 5%고 3년 계약하시면 3년에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제가 맨날 설명드리는 거라서 오늘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내용인데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얘가 이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뭔지는 모르겠고 여기만 보세요. 적용 기한 종료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연장 없다. 올해까지 할 거면 빨리 해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올해까지. 질문 안 받기로 했는데. 아무튼 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샀어요. 단기로 등록했어요. 모르고. 그죠? 자, 모르고 단기로 등록했는데 이 혜택이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알게 됐습니다. 자, 단기를 폐업하시고 새로 얘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알게 됐고 3개월은 아직 안 됐다. 단기에서 장기 일반, 즉 4년에서 8년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기로 모르고 등록했고 3개월이 지났다. 끝. 그건 끝났죠. 3개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계속 그냥 질문 받고 대표님 나오지 말까요? 아니죠, 그건? 자, 적용 기한이 종료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까지 해야 되고, 다만, 올해 안에 분양계약서 쓰고, 뭐, 아니면 매수계약서, 매매계약서 쓰고, 계약금까지 납부하신 거는 인정해줍니다. 12월 31일 되기 전에. 그리고, 뭐,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가 있으면 먼저 임대주택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올해 가기 전에 8년짜리로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마음이 편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제가 지난주인가 했던 내용이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많이 인정해주면 양도 차익을 이제 공제를 많이 해주니까 양도세를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년짜리로 등록하면 현행상으로는 8년 이상 임대 시에 50%, 10년 이상 임대 시에 7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요. 얘가 요 내용이 있죠. 19년 1월 1일부터 8년 이상 임대 시에 50%였는데 7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뭐 작년부터 이미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걔도 뭐 이러한 요건이 있고요. 이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건이 있는데, 이 혜택,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된 게,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이라고 돼 있고, 8년 임대 시 50%인데 50에서 70으로 가고 10년 임대 시 70%는 삭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8년 이상부터는 다 계속 70%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명확하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하자고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개정안에 당연히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해서 지금 이제 그 세법 개정안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뭐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제가 한 번씩은 다 훑어본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다루면 어렵고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뭐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이죠, 그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하긴 하는데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알아두면 그래도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뭐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혹은 자기 보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상당히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성의껏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내용을 공부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예. 어제도 이게 이 내용이 이게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그 아까 말씀드린 파일에서 그냥 이렇게 제가 긁어와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냥 이렇게 다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딴에는 또 뒤에 또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크게 써서 다시 표를 만든 거거든요. 어제 저희 늦게까지 하면서 왜 이러고 있나 싶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내가 진짜 왜 그러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건 아니죠? 예,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계속 다루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도 돈을 같이 벌겠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 방향 중에 지금 어쨌든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은 원래 이제 양도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세법 개정안이 나와서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또 양도세 중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대표님이 나오실 겁니다. 자, 마지막까지 잘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